미 현지 이슈 분석과 상황 짚어보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완화 검토를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축된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겠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 도중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대중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은 그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그것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것이라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사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중관세 인하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그런 기대가 더 커졌고요. 관세 인하는 아무래도 물가 인하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만 나올 뿐이고 실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몇 차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해왔는데요. 이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 대중관세 인하를 놓고 의견 일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제닛 옐런 재무장관 등 관세 인하를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관세가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은 중국이 우선 트럼프 행정부 때 합의했던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고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간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율 관세라는 레버리지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가에서도 쉽게 이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중관세 폐지 문제가 나와도 미 증시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이 올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페드는 작년 11월 매파적으로 돌아선 이후에 계속해서 공격적인 자세, 공격적 긴축의 강도를 좀 높여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매파적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말에 기준금리가 3.5%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이런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게 되면 2023년이나 2024년에 정책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또 어제는 라파엘 보스틱 아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가 경제가 내가 예상한 대로 가는 한 50bp 인상에 찬성한다면서 그리고 나서 9월에는 잠시 인상을 멈추는 게 타당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매파로 분류되는 사람인데요. 향후 공격적인 긴축 자세를 조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월가에서는 시장 폭락 때마다 과거에 나왔던 페드의 풋, 즉 시장 지원 조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진정한 바닥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현재 약세장은 페드가 긴축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키창 전략가는 과거를 보면 주식이 최근 저점에서 벗어나고 이런 경기 둔화가 끝나려면 페드의 정책 자체가 변화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긴축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금도 아직도 1%에 불과하고요. 6월, 7월에도 50bp씩 인상될 것입니다. 또 이제 다 세우면 양적 긴축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동안 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항복 시점을 찾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창 전략가는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더 명확한 신호가 날 때까지는 시장은 연준으로부터 명확한 시도를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현재 각각의 징후가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주요 증권의 스티븐 리추토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주가가 주요 지지선을 깨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 연준 풋, 즉 페드 풋의 패턴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전히 이런 데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분명한 선례를 세웠다라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약세 주장은 연준 풋옵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에 근거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바이탈 랄리지의 애담 크리스팔리 설립자는 페드 위원들의 수사학에서 아주 살짝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목을 했습니다. 그는 블러드 총재가 금요일, 보스틱 총재는 월요일에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는데 보스틱의 경우 연준이 9월 이후에 어떻게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지에 대해 시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약 2%에서 2.5%의 기준금리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크리스팔리 설립자는 그 시점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인상을 일시 중지할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그때 인플레이션 수치가 실제로 낮아지는 게 나타나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보스틱이나 블러드의 말을 믿고 지금 당장 투자에 뛰어들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비둘기파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발언들을 통해서 약간은 페드의 중심축 전환을 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